LA 카운티 지역의 오늘 하루 확진자 수가 3,200명을 넘었습니다. 입원 환자 수도 600여 명이나 됐습니다. 연방정부는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은 추가 접종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연방 공무원에 대한 접종 의무화 방침에 일부 노조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한인타운 공립학교 5길기 문양 벽화를 오는 9월 2일부터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말 바꾸기를 하는 건 아닌지 한인사회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오늘 개막한 LA 아트쇼에서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독특한 화법과 창의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10대인 한국 수영의 황선우 선수가 월드클래스급 선수로 급성장했습니다. 자유형 100m에서 5위를 차지한 기록은 아시안 선수로는 69년 만에 처음입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네, LA 한인타운 공립고등학교 벽에 그려진 우길기 문양 벽화. LA 교육부가 9월 2일부터는 수정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믿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LA 카운티 지역의 오늘 하루 확진자 수 3,2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2월 13일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백신 접종자 중에도 감염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LA 카운티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3,248명, 지난 2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17명이 또 목숨을 잃었고 입원 환자 수는 1,000명에 달합니다. 다행히 양성 판정률은 2주 전에 비해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은 사람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양성 판정률은 현재 5.17%. 그래도 지난달 중순 1%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5배 이상 높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바라 퍼레어 보건국장은 입원 환자 수 중 92%가 백신 미접종자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백신 접종자의 돌파 감염률은 여전히 높지만 증상이 미미한 만큼 백신 접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지난주에만 7만 회분이 접종돼 접종률은 52%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 개학을 앞두고 있는 LA 통합교육부는 코로나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교육부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매주 코로나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전 교직원과 학생이 대상이며 다음 달 2일부터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됩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백신 접종자 중에서도 감염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1일부터 보름 동안 17,000여 명의 확진자 중에 25% 정도는 돌파 감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의 경우 돌파 감염 비율은 20%였습니다. 바브라 페레어 보건국장은 당분간 돌파 감염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연방정부까지 델타 변이의 확산을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추가 접종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김수영 특파원이 워싱턴에서 보도하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델타 변이를 잡기 위해 초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연방 공무원들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거나 이를 거부한다면 매주 한두 차례 코로나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Every federal government employee will be asked to attest to their vaccination status. No matter where they work, test 1 or 2 times a week to see if they've acquired COVID.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추가 접종이 지금은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나중에 필요할지는 모른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The booster shot is not needed now. It is possible that it will be needed later. I don't know. The science hasn't dictated that yet. 뉴욕타임스는 어제 미국의 하루 코로나 감염자를 6만 7천여 명으로 집계했는데 2주 전에 비하면 146% 증가한 겁니다. 하지만 12세 이상 접종 대상 가운데 코로나 백신을 모두 맞은 사람은 전체의 49.3%에 불과합니다.
델타 변이 폭증에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공무원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초강수를 꺼내들었지만 공화당이 의무 접종에 반발하고 있어 한동안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미국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6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3차 접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보도에 안서영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생활지원 시설에선 곧바로 3차 접종이 진행될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I'm very happy they decided to make the third shot. I made the second one in January, and I hope to do it next week. 이스라엘 보건부가 운영하는 코로나19 백신 자문위원회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만장일치로 고령자에 대한 백신 3차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우리의 전략은 단순하다며 생명과 일상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 12일부터 장기 이식 환자 등 면역력이 약화한 성인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백신 공급 불균형 논란에도 3차 접종을 강행하는 것은 최근 델타 변이 확산으로 백신 접종자의 유증상 감염과 중증 감염 예방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이스라엘에선 백신 접종 후 6개월 이상 시간이 지나고 델타 변이가 퍼지면서 확진자 수가 급증했고 중증 감염 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백신 접종을 진행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전체 인구의 62% 이상이 1차 접종을, 57% 이상이 2회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SBS 안서연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저희 이브닝 뉴스는 수차례에 걸쳐 우길기 문양벽화는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는 보도를 계속해 왔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결국 오는 9월 2일부터는 수정 작업을 시작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여러 차례 연기했던 수정 작업 약속을 이번에는 믿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전 한인사회가 문제 제기를 한 후 수차례 미뤄진 우길기 벽화 수정. 드디어 오는 9월부터 수정 작업이 시작됩니다. LA 통합교육부는 노동절 연휴가 껴있는 오는 9월 2일부터 닷새간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빨리 지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서 이렇게 제대로 시간에 맞춰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빨리 이것을 진행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벽화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기쁜 마음을 지닐 수 있는 그런 벽화를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벽화는 모든 커뮤니티를 아우를 수 있는 디자인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입니다. 작가는 상세한 디자인 내용을 구상 중입니다. 교육부는 학생들과 함께 그릴 방침이라며 RFK 학생들의 자원봉사 지원도 당부했습니다. 학생들이 본래 커뮤니티 서비스 아워를 채워야 돼요, 1년에. 그래서 이제 그걸로 아이들을 설득을 시켜서 아이들이 와서 할 수 있게. 만약에 저 학생들이 없다 그러면 저희가 혹시 우리 지역구에 혹시 아티스트들이 와서 또 참여를 해줄 수 있나? 그럼 또 더 좋고요. 교육부는 기다려준 한인사회에 사과하며 이번엔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핑계를 대며 연기하지 않는지 한인사회 관심이 끝까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미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LA 아트쇼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집중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독특한 화법과 창의력이 돋보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사민 기자가 컨벤션 센터를 다녀왔습니다. 배우 윤여정 씨를 그린 인물화입니다. 작품은 배우의 인상과 느낌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영규의 작가의 작품입니다. 한국이 좀 솔직히 좀 제준에 있는데 잘 부각이 안 됐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문화적인 요소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같이 미술 이런 것도 같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제26회 LA 아트쇼가 개막해 나흘 동안 열립니다. 미국 4대 빅쇼 중 하나인 LA 아트쇼에서 한국 작가 작품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화가님하고 작품들이요 되게 유니크해요. 되게 크리에이티비티가 좀 당황스러워요. 하고 새로운 이런 작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미국 분들이요 한국 갤러리도 많이 찾고 LA쇼로 와요. 한국 미술계에서는 한국 작가 작품을 주류 시장에 알리고 새로운 작가를 홍보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JNJ 아트 갤러리에서는 이항미 작가를 비롯해 강민영 작가 등 소속 작가 24명이 출품했습니다. 한국 작가들도 굉장히 대담하게 작품 세계가 너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굉장한 발전성이 있는 것 같고 또 LA 아트쇼도 한국으로 진출해서 좀 더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프리즈처럼 그런 아트쇼를 진행해 주기를 저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갤러리 측은 미국과 세계 시장의 한국 작가들을 소개하기 위해 다양한 기획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작가 작품은 독특한 화법과 뛰어난 창의력에 대해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Exhibit from South Korea that is just amazing. It's historical, it's current, it's just done beautifully. Everyone should come see this, frankly. 팬데믹의 긴 터널 끝에 개막한 LA 아트쇼. 올해 LA 아트쇼에서는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 미술업계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지난 2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성장세가 꾸준하다는 점에 더 주목했습니다. 김종훈 특보이 전하겠습니다. 뉴욕입니다. 올해 2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5%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 즉 GDP 증가율은 코로나가 덮쳤던 지난해 1분기와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이후 3분기 30% 넘게 뛰어오르더니 올해까지 4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백신 접종 확대로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2개 분기 연속 6%대 고성장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장세에도 시장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다우존스가 8.4% 성장 전망치를 내놓는 등 월가는 8%대 성장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Up 6.5%, up 6.5%. This is a huge disappointment. We were looking for a number that would be closer to 8.5%.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2만 명가량 더 많게 집계되는 등 여전히 불안한 고용시장 상황이 성장률에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뉴욕 증시는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6%대 성장률로 미국의 경제가 꾸준히 회복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데다가 경기가 코로나 이전으로 상당 수준 돌아갔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빠르게 확산하는 델타 변이에 하반기엔 성장률이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훈입니다. 네, 지난주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40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전주보다 2만 4천 건 줄어든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38만 5천 건보다는 1만 5천 건이나 많았습니다. 네, 한국 유도에서 첫 번째 은메달이 나왔습니다. 100kg급 이하의 조구함 선수가 9분 35초까지 가는 혈투를 펼친 끝에 아쉽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먼저 권종원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조구함은 주특기인 업어치기를 연이어 성공시키며 결승까지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리고 결승에서 이번 대회 유도 첫 한일전을 펼쳤습니다. 조구함은 세계 5위인 일본의 에런 울포와 1진 1퇴를 거듭하는 접전을 이어갔습니다. 서로 공격과 수비를 주고받으며 정규 시간의 2배가 넘는 9분이 지나갔고 체력이 바닥난 조구함은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고 9분 35초의 혈투 끝에 통안의 안다리 후리기를 내주며 한판패를 당했습니다. 조구함은 지난 아쉬움에 고개를 숙였지만 상대 선수의 손을 들어주는 아름다운 패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금메달 따서 아버지랑 어머니 일하는 것 좀 덜어드리고 싶었는데 경기 중에 몇 번 찬스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살리지 못한 게 가장 아쉽습니다. 지난 리우올림픽 직전 십자인대가 폐혈된 뒤에도 출전을 강행했다가 16강에서 탈락했던 아픔을 겪은 조구함은 5년을 기다린 끝에 당당히 시상대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29살의 조구함은 다시 도전을 얘기했습니다. 은메달 따고 은퇴하기 너무 아쉬워서요. 파리올림픽까지 한번 해보려고요. 5년 전 리우에서 조기 탈락했던 조구함은 우리 선수단에 이번 대회 첫 유도 은메달을 선사했습니다. 여자 78kg급에서는 어깨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윤현지 선수가 3, 4위전에서 브라질의 아기엘에게 져 고배를 마셨습니다. 도쿄에서 SBS 권종호입니다. 한국 수영의 황선우 선수는 이제 세계 최고 선수들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69년 만에 아시아 선수 최고 성적을 작성했습니다. 10대 선수로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계속해서 김영렬 기자입니다. 수영의 꽃이라 불리는 자유형 100m에서 아시아 선수로는 65년 만에 결승 무대에 나선 황선우는 세계 최강 드레슬럽 6번 레인에서 가장 빨리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연이은 강행군에 몸이 가볍진 않았습니다. 50m 구간을 6위로 돈 뒤 마지막 50m에서 사력을 다했는데 전날 준결승에서 작성한 아시아 신기록보다 0.26초 늦은 47초 82에 터치패드를 찍었습니다. 5위를 기록해 메달은 놓쳤지만 1952년 일본 히로시의 은메달 이후 69년 만에 아시아 선수 최고 성적을 냈습니다. 엄청 후련하네요. 지금 100m 제주 종목을 버티고 나니까 엄청 후련해요. 황선우는 닷새 연속 혼신의 레이스를 펼치면서 두 종목 모두 세계 주니어 신기록을 세웠고 아시아와 한국 기록을 연거푸 갈아치웠습니다. 경험과 체력만 보강하면 3년 뒤 파리 올림픽 메달은 충분할 전망입니다. 연속으로 많은 경기를 뛰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엄청 힘든데 이것도 또 하나의 경험이라 생각하고 이제 차근차근씩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도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황선우는 오늘 저녁 시작하는 자유형 50m에서 마지막 투혼을 불태웁니다. 깔끔하게 50m까지 최선을 다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네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좋은 수영 선수가 될게요. 감사합니다. SBS 김영렬입니다. 네, 한국 야구팀은 이스라엘과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습니다. 10회 초 밀어내기로 값진 첫 승을 거뒀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네, 이스라엘의 오른손 선발 모스콧에 대비해 좌타자 7명이 선발 출전한 대표팀은 모스콧이 한 타자만의 부상으로 교체되며 출발부터 꼬였습니다. 왼손 투수 피쉬맨에게 3회까지 꽁꽁 묶였고 선발 원태인이 3회 메이저리그 올스타에 4번 선정됐던 은퇴 선수 킨슬러에게 선제 투런 홈런을 허용했습니다. 4회 오지환이 투런 아치를 그려 동점을 만들었지만 두 번째 투수 최원준이 6회 라반웨이에게 투런 홈런을 맞고 다시 리드를 빼앗겼습니다. 2점 차로 뒤진 7회 이정후와 김현수의 연속 타자 홈런으로 동점을 만든 뒤 오지환의 우중간 2루타로 극적으로 승부를 뒤집었지만 승리를 눈앞에 둔 9회 초 원아웃에서 마무리 투수 오승환이 라반웨이에게 통안의 동점 솔로 홈런을 허용했습니다. 결국 승부는 대회 첫 연장전 승부치기에서야 갈렸습니다. 노아웃 1, 2루로 시작한 10회 초 오승환이 3타자를 연속 삼진으로 돌려세워 분위기를 바꿨고 10회 말 투아웃 만루에서 양의지가 초구를 몸에 맞으면서 극적인 끝내기 결승점을 만들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1차전을 이긴 김경문호는 모레 미국과 2차전을 잡으면 금메달 도전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B조 1위를 차지합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한국 축구팀의 8강 상대는 강호 멕시코입니다. 멕시코는 3경기에서 무려 8골을 몰아넣는 막강한 공격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하성룡 기자가 미리 전망해봤습니다. 온두라스전에서 무려 6골을 몰아치며 골잔치를 벌여 자신감에 가득 찬 선수들이 밝은 표정으로 회복 훈련에 나섰습니다. 현역 군인 박지수가 군인 체조로 웃음을 선사하며 유쾌한 분위기 속에 결전에 데뷔했습니다. 김학범 감독은 8강 상대 멕시코에 대해 경계심과 함께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연령별 대회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하지만 우리 선수들은 모두 하나가 돼 있거든요.
꼭 승리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리오올림픽에서 권창훈의 골로 멕시코를 잡는 등 지난 두 번의 올림픽에서 멕시코에 1승 1무로 앞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만날 멕시코는 만만치 않습니다. 개최국 일본엔 졌지만 강호 프랑스의 4골, 남아공의 3골을 터뜨리며 3경기 8골을 몰아쳤습니다. 와일드카드로 합류한 공격 듀오 마르틴과 로모, 윙어 베가의 개인기와 스피드가 뛰어나고 36개 슈팅 중 20개가 골문으로 향할 만큼 정확도도 높습니다. 골문은 A대표팀의 베테랑 골키퍼 오초아가 지킵니다. 최근 2경기에서 10골을 몰아친 우리나라와 화끈한 공격 대결이 예상됩니다. 8강에 올라온 팀들은 정말 수준이 있는 팀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준비를 잘해서 정말 간절하게 경기를 임할 생각입니다. 멕시코가 체북단 삿포로에서 경기를 마치고 요코하마로 장거리 이동을 한 반면 우리는 6대0 대승을 거둔 이곳 요코하마에서 다시 경기를 하게 돼 컨디션 유지에 유리할 전망입니다. SBS 하성룡입니다. 한국 여자 배구도 승리로 2차전을 장식했습니다. 승부처마다 김연경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유병민 기자입니다. 세계 랭킹 14위인 우리나라는 세계 7위 도미니카 공화국과 몇 세트 치열한 접전을 펼쳤습니다. 에이스 김연경과 박정아, 김희진 삼각편대가 강스파이크를 연거푸 터뜨렸고 김수지와 양효진은 고비 때마다 상대 공격을 가로막아 기세를 올렸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도 2m 1cm 장신 마르티네즈를 앞세워 바로 따라붙었습니다. 물러설 곳 없는 마지막 5세트에서 김연경이 막판 해결사 역할을 했습니다. 9대9 동점 상황에서 혼자 뛰어올라 강스파이크를 막아낸 뒤 포효했고 곧바로 서브에이스까지 기록하며 순식간에 점수차를 2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승기를 잡은 우리나라는 박정아의 마지막 강스파이크로 3대2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승리가 확정되자 선수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김연경이 팀 내 최다 20점, 박정아와 김희진이 각각 16점씩 올리며 승리를 합작했습니다. 2연승을 달린 대표팀은 3회 연속 올림픽 8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우리가 이 경기를 위해서 2년을 준비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말이 맞았던 것 같고 국민분들이 승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8강 진출까지 이제 한 걸음 남았습니다. 상승세를 탄 대표팀은 모레 숙명의 라이벌 일본을 잡고 8강행을 확정한다는 각오입니다. 도쿄에서 SBS 유병민입니다. 네, 극적인 승부는 여자 복식 배드민턴에서도 연출됐습니다. 세계 2위인 일본조에게 역전승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이른바 킴콩조로 불리는 김소영 공이영조는 세계 2위인 일본조를 상대로 역전 드라마를 썼습니다. 세트스코어 1대1로 맞선 상황에서 20대 18로 벼랑 끝에 몰렸다가 기어이 20대 20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숨막히는 7번의 듀스 혈투 끝에 공이영의 절묘한 스매시가 2번 연속으로 성공하며 승부를 갈랐습니다. 선수들은 경기가 끝나자마자 코트에 허물어지듯 쓰러졌고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저도 그냥 일단 여기에 나올 수 있기까지가 어려웠는데 경기를 이기게 돼서 너무 좋아요. 이소희 신승찬조도 무난히 4강에 올라 한국 배드민턴은 최소 동메달 이상 확보하게 됐습니다. 한국 양궁의 희망 안산은 3관왕을 향해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초속 5m를 넘나드는 강풍 속에서 흔들림 없이 2경기를 따내며 개인전 16강에 안착했습니다. 바람이 좀 어렵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자세를 잘 하면은 10점 들어간다는 걸 알고 그렇게 저를 믿으면서 쐈습니다. 안산은 오늘 16강부터 결승전까지 이어지는 여자 개인전에서 이번 대회 3관왕 도전에 나섭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네, 특정 지역에 노숙자 텐트를 금지하는 시조례안에 LA 시장이 오늘 소명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시행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원정 기자입니다. 오는 31일과 8월 1일 이틀간 2021 K푸드 위켄드 행사가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미주지역본부는 온라인 라이브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K쌈과 K김치, K버섯 등을 주제로 K팝 아이돌 유키즈 멤버인 케비누와 유명 유튜버들이 함께
한국의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며 참가자들에게는 푸짐한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상과 초립동사의 일부 냉동만두 제품이 성분 표기 미비로 리콜됐습니다. 연방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은 남가주 알함브라에 있는 그린 다이닝 테이블사가 우유와 코코넛 등 엘러지 유발 성분을 표기하지 않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22일부터 7월 14일 사이에 제조된 한상 돼지야채 만두 종류와 초립동 돼지야채 만두 등 총 6종이 리콜 대상입니다.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한인교회 2곳에 절도범이 침입해 현금과 물품 등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은 지난 9일 뉴욕 충신교회와 15일 뉴욕 교회에 침입해 현금과 휴대폰, 하드드라이브 등을 훔쳐 달아난 용의자의 인상 차기와 영상을 공개하고 수배를 내렸습니다. 글로벌 향신료 식품 회사인 매코믹사가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3가지 조미료를 리콜했습니다. 매코믹사는 지난 6월 20일에서 7월 21일 사이 뉴잉글랜드를 포함한 여러 주에 배송된 퍼펙트 피치 시즈닝 1.31온스와 2.2온스, 이탈리안 시즈닝 1.75온스, 그리고 프랭크 레드와 버팔로 렌치 시즈닝 153g 등을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이 있다며 자발적으로 리콜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시가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혼잡 통행 요금제 실시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교통청은 최근 베이 지역의 교통량이 29% 증가했다며 특히 혼잡한 샌프란시스코 북동 지역에 러시아워 시간대에 차량이 진입할 때 혼잡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조만간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네, 도쿄에서는 하루 3,000명, 일본 전국에서는 만여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중단에 대해 스가 총리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유승규 특보니 전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도쿄의 번화가 가운데 하나인 신바시입니다. 코로나 긴급 사태가 발령돼 있기 때문에 음식점은 밤 8시에는 문을 닫아야 하고 술도 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요청일 뿐 강제가 아니다 보니 이렇게 군데군데 불을 환하게 밝히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4번째 긴급 사태로 시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한 데다 정부의 영업 보상금 지급도 늦어지면서 음식점들이 너도 나도 야간 영업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 올림픽이라는 들뜬 분위기까지 가세하면서 도심 유동인구도 그다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도쿄의 신규 확진자는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은 3,865명입니다. 어제 처음 3,000명을 넘긴 뒤 하루 만에 700명 가까이 더 늘어난 겁니다. 일본 전체 하루 확진자도 처음으로 10,000명을 넘겼습니다. 네, 스가 총리가 퇴근길에 코로나 감염 폭발이 올림픽에는 영향이 없는 거냐, 올림픽 중단도 선택지에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도심 유동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며 올림픽 중단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번 달 1일 이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관계자는 193명에 달하는데요. 국제올림픽위원회 측은 도쿄의 감염 확산이 올림픽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일본 내에서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재 주한미군이 사용 중인 용산 지역의 50만 평방미터가 내년 초부터 한국에 반환될 예정입니다. 축구장 70개를 합친 규모라고 합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한미가 수파 합동위원장 명의로 발표한 공동성명의 핵심은 미군이 점유한 용산기지 가운데 일단 50만 제곱미터 정도를 내년 초까지 한국에 반환하는 겁니다. 용산기지 전체의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축구장 약 70개를 합친 규모입니다. 한미는 용산기지 반환에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반환된 면적은 전체의 2.6%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정부가 추진 중인 용산공원 조성 사업이 한층 가시화될 거라는 게 정부 기대입니다. 한미는 또 연합사령부를 포함해 아직 용산에 남아있는 시설도 평택 험프리스 기지로 완전 이전하는 게 양국의 이해에 부합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기지 이전 사업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반환 기지의 환경오염 처리 비용 문제에 대해선 양국은 이번에도 큰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수파 규정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환경오염 분석 방법과 책임 소재 등을 두고 한미 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탓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환경협의가 신속히 끝내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인내심을 가지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 모두 11명이나 됩니다. 한 자리에 모여 탐색전을 펼쳤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의힘 입당을 기정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박원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버스에 올라탈 대선 주자들이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4년 전 대선에 출마했던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의 원희룡 제주지사, 김태호, 박진, 윤희숙, 하태경 의원, 황교안 전 총리, 안상수 전 인천시장, 장기표 당협위원장, 그리고 지난 15일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까지 모두 11명입니다. 관심은 경선 규칙에 집중됐습니다. 본선 경쟁력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요구부터 우리가 경선을 아무리 우리끼리 잘한들 본선에 이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 결정을 따르겠다는 선언까지 탐색전이 시작됐습니다. 경선 룰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당에서 정해주시는 대로 따르겠고. 원팀으로 정권 교체를 외치면서도 우리 당이 내년에는 꼭 잘 됐으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연 확장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견제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충분한 관심과 소통을 기울이지 않았던 그런 국민들이 멀리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경선 버스를 8월 30일엔 출발시킬 거라고 날짜를 못 박았는데 윤 전 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한 상태에서 선거에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해 합류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네,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게 양보하기로 합의한 민주당 지도부. 대선 주자들의 성토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를 존중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고정영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 사이 입장이 갈렸습니다. 내년 6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합의한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추미애 후보는 야합이라며 강도 높게 정면 비판했습니다. 그 개혁을 회피하기 위한 야합을 해놓고 국회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 하는 것은 결국은 개혁을 포기하고 져버리는 거 아니냐. 정세균 후보도 법사위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야권에 넘긴다는 건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법사위 개혁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한 조건부 합의라며 거듭 진화를 시도했지만 이재명, 김두관 후보에 이어 당내 대선 후보 4명이 반대 목소리를 더 크게 내는 모양새입니다. 반면 이낙연, 박용진 후보는 불만이 있더라도 여야 합의인 만큼 존중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불만이 있더라도 합의는 받아들여야죠. 의원총회에서 압도적인 의원들이 찬성을 했는데. 그제 본경선 첫 TV토론회에서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이 문제를 두고 공방을 주고받는 등 민주당 대선 주자들 사이 갈등 요소로 커지는 것 아니냐는 당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고종현입니다. 갱조직들이 마약을 떼놓고 거래합니다. 새벽 2시 영업 허가 시간 이후에는 성매매까지 행해집니다. 갱조직들은 보비 명목으로 돈까지 갈취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요즘 LA 한인타운 일부 불법 유흥업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인갱들은 물론 타인종 갱조직까지 타운을 접수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경찰 단속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이 코로나 사태를 그치면서 갱들의 집합소가 되고 있다. 담당 경찰관은 이렇게 진단하기도 합니다. 이런 불법 유흥업소 업주들은 대부분 한인이라는 것이 또 다른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문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옵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